전후에 엄청나게 경제적 부흥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이 돼버린 거야. 패전한 이후에 완전히 일본은 바뀌었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때 분칠한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내가 일본을 얘기해요. 일본은 한 번도 시민혁명이라든가 시민민주주의에서 정책이 바뀌고 뭘 해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본 일본의 젊은이들은 기겁을 하는 거야. 야, 한국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을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 한 보름 동안 누워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인생 65년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병원 신세를 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그동안 한국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K-팝이라든가 드라마들 보면 세련되고 선진국으로서 손색이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부침이 있겠죠.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진다든가 그런 어려움 같은 거야.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쿠데타 비상계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뭐야 도대체 한국 국민들은 안 그랬나요? 전부 다 나도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자막이 뜨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방송은 계속 나와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구나 비상계엄이 나고 할 때는 아예 그 방송 자체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계속 거기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방송이 완전히 통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소위 말해 쿠데타가 착착착 진행이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면 TV 보다가 다들 그랬다고. 다들 저게 뭔 말이야? 농담하나?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무슨 비상계엄이냐 하고 봤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장갑차가 이렇게 밀고 오고 군인들이 막 그 밤에 이 야경 차고 온갖 완전 무장하고 국회를 둘러쌌는데 거기에 한국의 민간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걸 막 막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시켜버리는 투표로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게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야, 이러니까 제대로 민주주의를 경험한 선진국가들은 한국 대단하다 이게 본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와우 그랬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이야 대단하다. 순식간에 그냥 해체시켜버리잖아요. 국회가. 군인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위하는 문화를 보면은 나도 깜짝 놀랐는 게 과거의 시위는 물론 격렬하게 대학생들이 주도하고 막 했지만 이번에 시위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20대 30대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응원봉들을 들고 나와서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장관인 거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비상계엄에 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렇게 20, 30대 여성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평화롭게 거기에 아파트 노래 부르고 온갖 가요 K-팝의 유명했던 그런 곡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걸 전 세계가 봤잖아요. 영상으로. 야, 한국의 민주주의는 복원력이 상당하다. 저 계엄 저거는 시대착오적이다.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태극기 부대에 거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서 그게 뭐예요 그게.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되면은 트럼프도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국회를 막 공격하고 부정선거니 뭐니 현재 한국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되면은 우리 현 정부를 지지해 줄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림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트럼프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뭐니 해도 그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태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요. 원래.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제대로 데모를 해가지고 뭘 바꾼 게 그런 역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계급사회나 마찬가지라. 일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밑에 옛날에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옛날 사무라이 있었고 산업공성 있고 이 시스템 자체가 메이지 유신 때 형성됐던 것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패전하고 나서 미국의 GHQ가 들어가서 전부 해체시키고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냉전이 터지면서 옆코스, 리버스 코스로 해가지고 그대로 원위치로 가버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세팅된 소위 말하는 계급사회가 그대로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늘 하는 얘기가 수분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수분지족은 네 분수를 알라. 네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게 수분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좀 비판적으로 나오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잖아요. 네가 무슨 저 높은 나라님들이 하는 걸 비판해. 이런 댓글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주의 토양이 거의 없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엄청나게 경제적 부흥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식이 돼버린 거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좋아지면은 풍족해지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뭔가 여유로워지면서 너그러워지고 그랬었다고. 내가 그때 이제 유학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 일본 사회가 엄청난 선진국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아, 선진민주주의 국가구나.開전한 이후에 완전히 일본은 바뀌었구나. 그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내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때 분칠한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내가 일본을 얘기해요. 그냥 분칠한 민주주의라는 분칠을 했을 뿐이지 싹 씻어내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일본은 한 번도 시민혁명이라든가 시민민주주의에서 데모에 의해 가지고 뭐가 정책이 바뀌고 뭘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정부가 밀어붙이면 그걸로 거의 끝이지 시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바꾼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좌절감을 갖게 되면서 시위 같은 걸 거의 안 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위가 없었다고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놀랍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뭡니까? 언박지를 둘러쓰고 밤을 새우고 그랬던 독특한 사진들 봤죠. 그 밈이 돌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뭘 말하느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본 일본의 젊은이들은 기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높은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야, 한국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어림없는 얘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또 시민단체,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일본의 시민단체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한국 사람들의 그 시민의 파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은 죽었다 깨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 관련 내지는 안보 관련 보수 우익들, 특히 자유대 출신들이 뭐 글 쓰는 거 이런 것들 보면요. 거기서 바라보는 시간은 딱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딱 비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친화적으로 핵무장 이것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비핵화가 가능할 것 같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안보를 완전히 망쳐놨다. 이렇게 보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제대로 된 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경계도 잘하고 그래서 적을 명확히 하면서 한미일 공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이상한 대통령으로. 이게 일본 보수 우익들의 대표적인 시각이에요. 자민당의 시각일 수도 있고 보고 있으면 헛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저게 내란이냐 이딴 소리를 하고 그게 일본의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보수 우익들의 아주 밑에 깔린 생각이에요. 왜냐? 일본의 입장은 북한을 적으로 명백히 적으로 규정해요. 근데 그 적하고 내통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안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한국의 일반 국민들을 그 안보의 경계감을 해제시켜버리고 이거 안보에 있어서 엄청나게 해독을 끼쳤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도 중국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냉전시대 때 그때의 그 인상을 가지고서 잘했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있냐 이거죠. 내가 바라볼 때는 정말 되지도 않은 지식인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이 자유대 출신들 중에 그런 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안보의식이 그래도 그나마 외무성에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자유대 출신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 물론 자유대 중에도 깬 자유대 출신들이 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글 보면은 자유대의 그 형편없음, 허접함 여기에 대해서 글들 쓰는 거 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요. 일본의 인식이라는 것이 보수 우익들, 원로 정도 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되게 높게 평가하죠. 그럴 수밖에. 자기들한테 다 퍼졌으니까. 자기들 하자는 데 다 해주고 고맙지요. 이런 이제 인식인 거고 일본에서도 제대로 된 한국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또 다른 거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민당에 대한 항상 그 비판적인 시각 갖고 있는 진보 계열에서는 한국을 엄청 높게 보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은 저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저런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이라든가 저렇게 강렬하게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저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어림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의 현재 실세는 정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역시 예전에 보수더란 말이에요. 보수 우익들이고 미국에서도 사실 일본의 보수 우익들을 다루기가 더 쉬워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미국에 맹목적인 충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냉전을 인해서 다 추방이 됐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다 징계를 받고 몇 년씩 살거나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냉전이 딱 터지자마자 미국이 전부 사면 복권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앞에는 강압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맹목적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그렇게 강조했으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탄핵당하고 내란 이런 얘기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 국민들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미개한 거 아니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그런 걸 보다가 그냥 다 보고 나서는 휘청이 쳐박아 버렸어요. 이게 일본의 어느 정도의 보수 우익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본의 7, 80대 장노년층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이 냉전 시대 때 인식이 형성되어 온 사람들이고 여전히 자기들이 아직도 한국보다 한참 위라고 느끼고 혐한이 거기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